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8년을 청산하고 다시 솔로로 돌아온 40대 여자입니다. 8년? 이렇게 보니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 오래도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작 그런 인간이란 걸 알았다면 8년은커녕 결혼조차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한들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앞으로 남은 인생이나마 최선을 다해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소연을 좀 하고 말이죠. 그러면 길고도 긴 저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8년이 된 부부였어요. 저흰 둘 다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의견을 시댁과 친정에서 존중해주는 분위기였죠. 그렇기에 각자 회사 다니며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나 됐지만 크게 부딪히는 일 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죠. 남편이 워낙 다정한 사람이라 거의 싸우는 일도 없었어요. 게다가 저보다 친정에서 더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라 늘 남편에게 고마웠죠. 오늘 장모님 건강검진 가시는 날인 건 알지? 어? 그게 오늘이야? 어이구, 어떻게 그걸 잊냐. 당신 그럴 줄 알고 나 오늘 연차 냈어. 내가 모시고 다녀올게. 정말? 고마워.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지? 당신 아니었음 오늘 큰일 날 뻔했네.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장모님은 내가 잘 모시고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출근이나 잘하세요. 이렇듯 남편은 제가 잊은 친정 일에도 발벗고 나서주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속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나 암 같은 큰 병은 아닌가 해서 말이죠. 걱정을 가득 안고 병원에 가보니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네,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상하지도 못한 임신이었죠. 피임기구도 제대로 쓰고 있을 뿐더러 가능성이 높은 날은 피했는데 그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생긴 아기였어요. 아기를 원한 적은 없었지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온 아기잖아요.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만하죠. 바로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도 많이 놀라고 얼떨떨하겠지만 결국엔 기뻐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화를 내더라고요. 뭐? 임신? 임신이래. 이게 무슨 일인가 몰라. 조심하기도 하고 나이도 많아서 그런 쪽으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무슨 여자가 날짜 계산도 제대로 못해서 이사다를 만드는 거야? 우리 아이는 갖지 말자고 했었던 거 잊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섭섭한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아무리 임신 계획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한들 말이죠. 거기에다 저딴 식으로 대뜸 화를 내니 기분이 상하기도 했고요.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무슨 임신이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야? 뭐 싫다는 당신한테 마구잡이로 달려들어서 몰래 한 임신이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언성을 높이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제야 남편은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눈치를 살피며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놀라서 그랬지. 왜 사람이 너무 당황하고 놀라면 언성이 높아지잖아. 나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그랬어. 당신 기분 많이 나빴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기분 풀어. 오해? 당신 같으면 오해를 안 하게 생겼어? 아무리 놀랬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축복은 못 해줄 망정 뭐?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말 한번 잘했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해줄까?
그런 뜻이 아니었다니까. 여보, 내가 정말 실수했어. 미안해.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아기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낳자거나 낳지 말자거나 아무것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아예 임신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뒤로 남편은 임신이 달갑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휴가 때 가려고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하려는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임신 때문에 몸조심을 해야 했으니까요. 이번에 우리 여행 가기로 한 것도 취소해야겠지? 아무래도 비행기 오래 타는 건 무리일 거 아니야. 그래야 하지 않을까? 노산이기도 하고 역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뭐야? 임신 때문에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지금도 이런데 애 태어나면 더 할 거 아니야. 이래서 내가 아기 갖기 싫다고 한 거였는데. 이런 남편의 말을 듣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임신하면 그렇지 않아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남편까지 저런 말로 임신이 달갑지 않다는 걸 표현하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애를 낳자는 말이야, 낳지 말자는 말이야? 싫으면 지금 말해. 그렇게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안 그래도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하지 좀 마. 그간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화를 내니 남편은 한 발 물러서 또 눈치를 살피더군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나는 아쉬워서 그렇지. 이번 여행 우리가 정말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취소해야 하니까 아쉬워서 그랬어. 여행 취소해서 아쉬운 것도 당신이 달갑지 않아 하는 것도 다 알아. 근데 이왕 생긴 아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말해주면 안 돼? 없을 것도 아니고 낳아서 키워야 하잖아.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임신 탓하고 있을 건데?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도 많이 힘들 텐데 말 그렇게 해서 미안해. 남편은 또다시 미안하다고 하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남편의 반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정말 이 아기를 낳아도 되는 것인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지금도 저러는데 출산 이후 남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막상 낳은 아기가 너무 예뻐 남편이 좋게 변한다면 더없이 행복한 결말일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건 저에게도 나쁘겠지만 태어날 아이에게도 끔찍한 상황일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는 와중 시부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매년 밖에서 하던 생신잔치를 갑자기 집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컨디션이 좋지 않은 몸인데 시부의 생신이니 어쩌겠어요. 힘들게 장을 봐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의 회사 일로 시모는 볼일로 바빠 혼자 생신상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홀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배가 참을 수 없이 아파오더라고요. 아래쪽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느낌이 들어 급하게 병원으로 갔죠. 보통 큰일이 아니라고 직감했지만 그땐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아기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말았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노산이었던 터라 조심 또 조심했어야 했는데 온종일 음식을 하느라 애를 썼더니 몸이 버티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병실에 누워있으니 소식을 전해 들은 시부모님과 남편이 오더라고요. 누워있는 저를 본 시모는 눈물까지 흘리며 손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러고는 남편을 질책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넌 네 마누라가 임신했으면 진작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아니, 애초에 네 마누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긴 했었던 거야? 시모의 질책이 쏟아지자 남편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남편인데 그걸 왜 몰랐겠어. 혹시나 해서 좀 지나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안 하느니만 못한 남편의 답은 시모의 화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이어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걸 아는 녀석이 왜 이번 생신은 집에서 축하하자고 우겨댄 거야?
내가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음식할 시간 없다고 말했지? 그래도 집에서 할 거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그렇지 않아도 네 와이프 노산인데 고생할 건 생각도 안 한 거야? 시모의 말을 들어보니 시댁에서 시부의 생신을 축하하자고 남편이 우겨댔더라고요. 시모가 약속이 있어 그건 곤란하다고까지 했는데도 말이죠. 남편은 시모의 말에 크게 당황하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바깥 음식 먹기 지겹잖아. 난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미역국이나 먹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그랬던 거야. 나라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몰랐다는 말만 하면 그만이야? 애는 둘째치고 네 와이프 몸 상한 거는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속상해. 나라고 마음 편한 줄 알아. 나도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남편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의심의 끈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몸에 무리가 가게 하기 위해 남편이 일부러 이딴 짓을 벌인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집에서 생신상을 준비하자느니 타이밍 좋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느니 평소와 다른 행실이 의심스럽기 짝이 없었죠. 무엇보다 수상한 건 남편이 지나치게 제 눈치를 살핀다는 거였어요. 물론 유산을 했으니 눈치를 살피는 게 당연하긴 했죠. 그런데 눈빛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걱정과 우려가 섞인 눈빛이 아니라 초조함이 담긴 눈빛 같더군요. 마치 죄 지은 사람이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의심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유산의 아픔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임신과 그보다 더 갑작스러운 유산은 생각보다 큰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회복도 더디더라고요. 몸이 성치 않은데 마음도 힘든 상황이 이어지니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해 보려고요. 그렇게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여행을 제안하더라고요. 당시 엄마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겸사겸사 다 함께 떠나자고 말이죠. 여보, 엄마가 엄마 생신 축하 겸 여행을 같이 가자는데 당신 시간 돼? 내가 이러고 있어서 엄마가 걱정되나 봐. 기분 전환이나 하고 오면 어떻겠냐고 하더라. 여행 가서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여행? 좋지. 그렇지 않아도 당신 걱정되는데 다 같이 가면 좋겠네. 나도 회사에 말해서 휴가 쓸 테니까 장모님이랑 계획 세워봐. 4박 5일 정도면 되겠지? 그만큼이나 쉴 수 있어? 난 길어봤자 2박 3일 정도 생각했는데. 2박 3일이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 풀자마자 다시 짐 싸서 돌아와야 해. 4박 5일은 돼야 좋은 거 보고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하지. 회사에 미리 이야기하면 되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계획 짜. 경비도 신경 쓰지 말고 말이야. 계획 짜서 나한테 말만 하면 내가 다 예약할게. 남편은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지겠다며 신경 써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괜한 오해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몸과 마음이 워낙 힘드니 남편을 의심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도 싫었고요. 여러 가지로 피곤했던 터라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남편이 곤란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어떻게 하지? 나 여행 같이 못 갈 것 같아.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 나도 참석해야 한다지 뭐야? 남편의 말을 듣자 절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얼굴을 보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이더라고요. 대리님, 오늘 오후에 급한 미팅이 잡혔어요. 아무래도 대리님 연차 다시 반납하시고 회사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부장님께서 빨리 대리님께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근 5년간 그 회사랑 거래했던 내역이랑 리스트 정리해서 보고서 올리라고요. 설마 벌써 비행기 타신 건 아니죠? 보시는 대로 빨리 연락 좀 주세요.
회사에서 온 연락은 한눈에 봐도 다급해 보이더라고요. 아쉽지만 그간 남편이 준비하던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남편을 붙잡아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어. 급한 일이라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여행은 부모님이랑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회사 가봐. 아니야. 오후 미팅이라고 하니까 당신 공항에 데려다주고 가면 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따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당신 혼자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럴 시간이 돼? 보고서 작성도 해야 하잖아. 빨리 모셔다 드리고 회사 가서 하면 다 됩니다. 얼른 가자. 당신 가는 거 보고 일해야 일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은 한사코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을 때였어요. 전원을 끄기 전에 남편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려고요. 그런데 마침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집사람 지금 비행기 탔어. 4박 5일 동안 자유야. 어디야?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남편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미리 보기 내용을 보자마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카톡에 들어가 봤죠. 그 짧은 순간에 남편이 대화를 삭제했더라고요. 카톡을 보내고 난 후 바로 삭제를 하면 수신인 휴대전화에서도 삭제가 되잖아요. 바로 그 기능을 사용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재빨리 삭제를 했다고 한들 이미 두 눈으로 모든 걸 정확히 본 뒤였죠. 그렇게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여행에서 빠진 이유도 알아버렸죠. 상간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지 뭐겠어요.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재빠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상황을 설명하며 흥신소를 통한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비행기에서 내려 직접 그 추잡한 광경을 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부모님이 더 걱정을 하실 테니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또 다른 곳으로 떠나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행길에 올랐고 여행지에서 실시간으로 외도 증거들을 받아보았습니다. 그중 단연 충격적인 건 상간녀의 정체였는데요. 상간녀는 남편의 회사 신입 직원으로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5살인 거죠.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한 건 반년 전쯤이라고 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 회사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땐 제가 임신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임신에 불만을 표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하루라도 더 빨리 이혼을 해서 그 젊은 상간녀와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해버리면 큰 차질이 생길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싫어했던 것이었어요. 이로써 무리를 하게 해 유산으로 이끈 것이 남편의 계획이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일단 좋은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혼을 계획했어요. 특히 복수의 칼을 더욱더 날카롭게 갈 수 있도록 해준 건 두 사람의 대화였는데요.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정말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그러면 오빠 와이프는 지금 여행 간 거야? 오빠는 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나랑 스테이크나 썰고 있는 줄도 모르고? 회사에 급한 미팅 잡혔다고 말했지. 자기가 보내준 문자 보여주니까 감쪽같이 속던데? 지금쯤 장인 장모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거야. 4박 5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나 이런 데 많이 데리고 가줘야 해. 이런 데만 데리고 가겠어? 백화점 가서 가방도 사줄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한 달 쉬다 오자고 할 걸 그랬어. 그러면 자기랑 여행도 다니고 좋았을 텐데. 비행기 추락사고 이런 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비행기 추락사고. 이 말을 듣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어떻게 된 인간이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있는 것인지
아무리 어린 여자한테 미쳐있다고 해도 말이죠.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대화도 가관이었어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나저나 나 이번에 기획안 제출하라고 하던데 오빠가 도와줄 거지? 당연하지. 우리 자기 일인데 내가 다 도와줘야지. 자기도 얼른 진급하고 자리 잡아야 하니까. 역시 오빠가 최고야. 그나저나 오빠 돈 이렇게 막 써도 돼? 오빠 와이프가 눈치채면 어쩌려고. 눈치? 퍽이나 그 여자가 눈치채겠다. 그 여자 지금 유산했다고 세상 온갖 슬픔을 혼자 다 떠안는 사람처럼 굴고 있어. 그런 사람이 나한테 신경 쓸 겨를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평소에도 정신이 워낙 없는 사람이었어. 오죽했으면 그 부모도 내가 다 챙겼을까. 책 잡히기 싫어서 다 챙기느라 내가 피곤해 죽겠다니까. 그랬습니다. 남편은 진심에서 우러나와 제 부모님을 챙긴 것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외도나 저지르고 있으니 부모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말이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갈며 여행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바로 상간녀의 본가와 상간녀가 만나는 남자에게 외도 증거를 다 보내버렸어요. 알아보니 상간녀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 상태더군요. 남편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고요. 그러니까 상간녀가 남편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유야 뻔하죠. 그저 빠른 진급과 편한 회사 생활을 위해 나이 많은 남편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상간녀의 예비 남편은 바로 회사를 찾아가 한바탕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외도 증거를 주었으니 예상한 대로였죠. 그러자 두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게 누구긴 누구겠어요. 만신창이가 된 남편과 화장이 다 번져 몰골이 엉망이 된 상간녀였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그딴 짓을 왜 한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왜 그런 걸 보내서 이 상황을 만드냐고. 그러게, 아줌마 진짜 미쳤어요? 미치려면 혼자 곱게 미칠 것이지 왜 남의 인생을 다 망쳐놓고 그래요? 미친 건 두 사람이지. 불륜이나 저지른 주제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지금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상황인 건 몰라? 내가 왜 무릎을 꿇어요? 뭘 잘못했다고? 아줌마 남편이 먼저 나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남편 하나 못 휘어잡은 주제에 누구한테 무릎을 꿇으라 말아요? 상간녀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악다구니를 써댔습니다. 그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상간녀에게 겁을 주었죠. 야, 너 이제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 잘 생각해서 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지금 결혼만 깨졌지? 과연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해? 네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네 미래가 달라질 거야. 나 시간 많거든? 내가 여기서 더 많이 화가 나잖아. 그러면 나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네 앞날에 똥칠해줄 수 있어. 네가 결혼한다고 하면 그 식장에 가서 난동을 피울 거고, 네가 재취업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 찾아가서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꼴 당하기 싫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상간녀는 할 말이 없는지 그저 씩씩거리며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 놈이 뚫린 입으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틀린 말 한 게 하나 없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무릎? 참 기가 막혀서. 당신이 가만히 있었다면 그깟 무릎 얼마든지 꿇어줬겠지. 그런데 당신이 그딴 짓을 벌이는 바람에 우리 두 사람 꼴이 우스워졌잖아. 당신 같으면 무릎을 꿇고 싶겠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우리 일은 우리끼리 조용히 대화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어쩌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나 뻔뻔할 수가 있는지.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무슨 큰 죄를 저지른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남편에게 지지 않고 맞서 주었죠. 내가 누구 좋으라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두 사람은 불륜 저지르면서 대화로만 사랑을 나눴어? 아니잖아.
온갖 추잡한 짓은 다 했을 거 아니야?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픈 거 다 하고 다녔으면서 뭐? 조용히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내길 바란다고?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내가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바람을 피운 거라고. 잘못은 네가 한 주제 어디서 큰 소리를 쳐? 저 역시 남편을 향해 고함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인상을 잔뜩 찌푸리더니 차라리 잘 됐다고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됐다 됐어. 차라리 잘 됐어. 그냥 이혼하자.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했는데 시간 낭비할 일 없겠어. 이렇게 된 거 무릎 꿇고 용서를 빌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해봤자 당신도 마음 풀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그래, 바라던 바야. 그런데 내가 진짜 궁금한 걸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만 묻자. 당신, 나 임신했을 때 아버님 생신상 차리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유산까지 하게 된 것도 당신 계획이었어? 나하고 이혼할 때 걸림돌이 될까봐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니? 확신을 가지고 남편에게 물으면서도 내심 아니라는 말을 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정도로 최악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램과는 달리 남편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맞아. 이렇게 된 마당에 거짓말을 해봤자 뭐 하겠어? 당신이 생각한 대로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당신이 무리를 하면 유산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그런데 정말 내 생각대로 다 될지는 몰랐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선 정말 유산을 할지는 몰랐다니. 그것만 해도 충격이 큰데 남편은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서 해댔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유산한 거 사실 당신한테도 좋은 일 아니야? 난 당신이 무사히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이혼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당신도 당신이지만 그 애의 삶도 얼마나 처량하겠어? 그러니까 나 너무 원망만 하지 말고 차라리 다행이다 생각하고 살아. 그게 당신한테도 좋으니까 말이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말 너무 화가 나 눈앞이 새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대로 바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남편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고함을 지르는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었어요.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다행! 네가 쓰레기라는 걸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스럽다 정말. 더는 얼굴 보고 있는 것도 구역질나니까 당장 꺼져. 저 여자 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나라고 다를 줄 알아? 나도 당신 얼굴 보면 구역질나. 다 늙어 빠진 주제 성격만 더러워서는 바로 이혼할 준비나 해. 괜히 나한테 복수한다 치고 이혼 안 한다고 버티지 말고. 그래야 이 예쁘고 젊은 애랑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살 거 아니야? 위자료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바로 도장이나 찍어. 알겠어? 남편은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상간녀가 대신 복수를 해주더라고요. 아저씨 미쳤어요? 내가 왜 아저씨랑 결혼을 해요? 앙칼진 상간녀의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상간녀를 바라보더군요. 이런 반응을 예상도 못한 눈치였어요. 남편은 한치 의심도 하지 않았던 거죠. 20살이나 어린 상간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남편의 믿음을 상간녀가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죠. 20살이나 늙은 유부남을 내가 정말 사랑했다고 믿은 거예요?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아까 내 약혼자가 와서 사무실 뒤엎는 걸 봤잖아요. 그걸 보고도 내가 정말 아저씨를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하고는 왜 만난 거야?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랑 같이 살고 싶다며. 그 말을 다 믿었다니 이제 보니 멍청한 거네. 난 그저 아저씨를 이용해서 회사 생활 좀 편하게 하려던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저씨를 더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고 더는 회사 다닐 일도 없을 텐데요. 결혼은 무슨? 다신 아저씨랑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나하고 결혼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상간녀는 최선을 다해 열변을 토하며 진실을 말했어요. 막상 남편은 제대로 듣지 않고 있었지만요.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상간녀를 붙잡고 헛소리할 정도였으니까요. 자기야, 진짜 왜 그래? 지금 집사람이 보고 있어서 그래? 자기도 다 들었잖아. 나 이제 저 여자랑 곧 이혼해. 그러면 자기랑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남편은 제가 아니라 상간녀에게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쳐버리더군요. 아, 진짜.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난 평생 노인네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 생각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꿈 깨세요. 상간녀는 한결같이 냉정한 모습으로 남편을 대했어요. 그런 상간녀의 모습에 남편은 드디어 현실을 자각한 듯 원망을 쏟아내더라고요. 다 진심인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뭘 해줬는데? 누가 해달라고 했나? 다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저래? 상간녀는 절망을 쏟아내는 남편이 지긋지긋하다는 듯 굴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꼴값을 떠는 인간들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현관문 앞에서 다툰다 싶더니 경비분의 손에 쫓겨났습니다. 워낙 시끄러워서 다른 주민이 신고라도 했던 거겠죠. 그 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해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덕분에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상간녀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중간에 남편이 설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다시 사이가 좋아졌더라고요. 20살이나 많은 이혼남을 옆에 끼고 으스대는 꼴이 참 웃기지도 않았어요. 드디어 다 끝났네요. 받은 위자료로 새 출발 잘하세요, 아줌마. 난 아줌마가 이혼해준 덕분에 돈 걱정 안 하고 살 테니까. 백수 신세의 20살 많은 남자가 뭘 어떻게 해주려나? 과연 돈 걱정 안 하게 해줄지 모르겠네. 뭐 그렇게 생각해서 네 맘이 편하다면 그대로 살아. 정신건강에는 좋겠네. 어머, 아줌마 몰랐어요? 우리 자기 집에 재산이 좀 있다던데.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혼한 건가? 들어보니까 우리 오빠 물려주려고 건물도 처분하시려고 한다던데요? 그렇지, 오빠. 그럼 내가 다 알아봤지. 3층짜리 건물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더라고. 그거 처분하면 누굴 주겠어? 하나뿐인 아들인 날 주시겠지. 내가 그 돈으로 우리 자기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자기는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해. 들었죠? 아줌마는 좀 억울하겠어요.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버텼으면 돈은 펑펑 쓰면서 살았을 텐데.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이 대박 기회를 놓쳤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아줌마 억울하지 않게 부지런히 잘 쓸게요, 그 돈. 들어보니 전 남편은 상간녀를 전 시댁의 재산으로 홀린 듯 하더라고요. 그제야 왜 둘의 사이가 다시 좋아졌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상간녀는 결혼도 무산되고 본가에서도 쫓겨났으니 갈 곳이 없었겠죠. 그러다 전 남편이 재산을 받을 것 같자 나이 많은 그의 곁을 남기로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시샘이 나거나 후회했냐고요? 전혀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저 남자와는 더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시부모님은 저딴 인간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분들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별로 약이 오르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 돈을 물려받는다고 쳐도요. 저렇게 이루어진 가정이 평탄할 리 없지 않겠어요?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있잖니. 세상 모든 것이 네 뜻대로 흘러가진 않을 거야. 그 돈이 정말 네 손으로 들어오게 될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그래도 넌 그렇게 믿고 살아.
그래야 네 말대로 노인네 뒷바라지할 의욕이라도 생길 테니까. 그렇게 말한 후 홀로 돌아와 그 두 사람을 잊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 시부모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아가, 잘 지냈니? 우리가 이제야 너희가 왜 이혼을 했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니? 전 시모는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았다며 눈물을 글썽이고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려봤자 뭐하겠나 하는 생각에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온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야 뭐 늘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저의 물음에 전 시모와 전 시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러곤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을 시작하더군요. 어떻게 알긴? 그 녀석이 그 여자애를 집으로 데리고 왔더구나. 와서 한다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뭐라고 하던가요? 저한테는 결혼할 거라고 하던데. 그래, 결혼할 거니까 우리 보고 돈을 좀 달라고 하더구나. 우리가 건물 처분한 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내 자식이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더구나. 그 젊은 여자애가 뭐가 모자라서 40이 넘은 아저씨 옆에 붙어 있겠어? 다 돈 때문인 거지. 그 녀석도 그걸 알긴 아는 모양인지 돈 내놓으라고 어린애처럼 떼를 쓰는데 할 수만 있다면 뱃속에 다시 넣고 싶은 심정이었어. 역시나 전 남편은 발이 빨랐습니다. 전 시부모님이 건물을 처분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상간녀와 함께 찾아왔대요. 상간녀와 결혼할 거라고 말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닥달하기도 했고요. 두 분은 크게 실망하신 듯 했어요. 아들이 외도로 이혼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 큰데 돈까지 내놓으라 하니까요. 그러셨구나. 많이 놀라셨겠어요. 놀라기만 했겠어? 나는 물론이고 네 시아버지까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쫓아내버렸다. 앞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도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 너 같은 놈한테 줄 돈은 땡전 한 푼도 없으니까 말이다. 전 시모는 격양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니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준비해오신 통장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네 거야. 언젠간 너희 부부한테 물려주려고 모았던 돈이랑 건물 처분한 돈 조금 넣었다. 깜짝 놀라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엔 예상보다 큰 금액이 찍혀 있더라고요. 다시 통장을 돌려드리며 차마 받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도 전 시모는 다시 통장을 주며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너무 많아요. 저 위자료도 받았고 이렇게 큰 돈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기는 내 아들놈 때문에 유산이라는 아픔도 겪었지 않니? 또 그런 꼴까지 보고 이혼하게 됐는데 그까짓 위자료로 되겠어? 이 돈으로도 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마음이 편해서 그래. 이런 것밖에 줄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전 시모는 끝까지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그 녀석이 널 찾아올 수도 있어. 그 여자애는 물려받을 돈이 없다고 생각되면 바로 그 녀석 버리고 도망갈 거야. 너도 봤으니 다 알겠지만 말이다. 그러면 그 녀석이 어딜 가겠어? 우리한테는 쫓겨나고 영까지 끊겼으니 널 찾아오지 않겠어? 만에 하나라도 널 찾아오거든 소금이나 뿌리고 쫓아내버려.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전 시모는 끝까지 저의 편에 서서 저를 위한 말을 해준 후 돌아갔어요. 시간이 흐른 뒤 역시나 전 시모의 말처럼 전 남편 놈이 절 찾아왔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나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이더니 이번엔 잔뜩 불쌍한 척을 하며 앞에 서 있더군요. 여보, 오랜만이야. 여보 좋아한다. 너랑 나 이혼한 지가 언젠데 여보래? 그리고 왜 찾아왔어? 우리 다시는 보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약속한 거 아니었어?
상간녀랑 행복하게 살 테니 빨리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당신이란 걸 잊었어? 아직도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나 그 여자애랑 끝냈어.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당신이 그리워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끝내버렸어. 당신한테 돌아오려고 말이야.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전 남편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오로지 절 너무 사랑해서 돌아온 거라고 하더군요. 상간녀의 말처럼 멍청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제와 후회한다고 내가 그리워 돌아왔다고 하면 뭐 달라지나요? 이쪽은 받아줄 생각 요만큼도 없는데 혼자서 확신하는 눈치였어요. 모두 없던 일로 하고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말이죠. 당신은 내 생각 안 났어? 그래도 연애까지 합치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10년이 넘는데 가끔 내 생각 나지 않았느냐고. 이제 와서 이딴 말 하는 거 보니까 그 어린애가 도망이라도 갔나 봐? 그걸 어떻게...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그 애 그냥 도망가 버렸어. 내가 받을 재산 없고 부모님하고 연도 끊기니까 알아채고 바로 도망치더라. 정말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더라고. 내가 이때껏 쓴 돈이 얼만데 정말 나쁘지 않아? 진짜 이런저런 일 다 겪으면서 느낀 건데 당신만한 여자가 없더라고. 당신처럼 나랑 잘 맞고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랑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전 남편은 어느새 뻔뻔한 모습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런 남편의 얼굴에 손에 쥐고 있던 굵은 소금을 뿌려주며 이렇게 말했죠. 이거나 먹고 떨어져. 어디서 꼴같았게 재결합을 우는 애? 내가 미쳤어? 너 따위 놈이랑 다시 살게. 너 같은 거 돈 주면서 데리고 살라고 해도 싫다 이 말이야. 전 남편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황당하단 눈빛으로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표정을 바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러면 돈이나 좀 내놔. 돈? 나한테 돈 맡겨놨어? 뭐 이리 당당하게 돈을 달래? 나 다 알고 있거든.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돈 줬지? 내가 다 듣고 왔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그거 원래 내가 다 받았어야 할 돈이야. 그러니까 그 돈 내놓으면 조용하게 가줄게.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었어요. 기껏 찾아와서 한다는 짓이 하소연과 돈 타령이라니. 이 와중에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이죠. 너 미쳤니? 내가 그 돈을 줄 것 같아? 정신 좀 차려라. 이 돈 정당하게 내 손에 들어온 돈이야. 그런 돈을 내가 왜 당신을 줘? 당신 같으면 주겠어? 정당? 정당 같은 소리 하네. 전부 우리 부모님 돈인데 남인 당신이 그 돈을 왜 받아? 그거 내가 소송 걸면 다 나한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놔. 지금 나한테 주면 그 돈의 절반은 당신 줄게. 예정을 생각해서 말이야. 아, 그러셔? 그러면 당신이 말한 대로 소송 걸어. 걸면 되겠네. 그렇게 깔끔한 방법을 두고 왜 여기 와서 이 난리야? 피차 얼굴 보기도 싫은 사이에 이러고 있지 말고 가서 변호사나 선임해. 그래야 이 아까운 돈 한 푼이라도 받아갈 거 아니야. 전 남편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야, 얼른 돈 못 내놔? 돈 줄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잘 됐네. 그렇지 않아도 갈 곳도 없었는데 계속 여기서 지내면서 돈 받아가면 되겠어. 내 꼴 보기 싫다고 했지? 그런데 어떻게 하냐? 난 당신한테 돈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건데. 기어이 전 남편은 바닥에 드러누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며 끝까지 진상이다 싶었어요.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고 전 남편은 경찰의 손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간녀에게 연락이 다 왔더라고요. 전 남편을 제발 좀 데리고 가라고 말이에요. 쫓겨난 전 남편이 이쪽으로 오는 대신 상간녀를 찾아가 진상을 부려댔나 봐요. 아줌마 남편 좀 데리고 가세요. 혼자 사는 거 힘들 텐데 저 남자라도 데리고 가서 살라고요. 내가 미쳤니? 너도 싫은 남자 나라고 좋겠어? 그러지 말고 잘 데리고 살아. 너 좋다고 그렇게까지 매달리는 남자 살면서 찾기 힘들다. 그러니까 네 운명이라 생각하고 잘 데리고 살아봐. 내가 미쳤어요? 그때야 받을 재산이라도 있다고 하니 한번 같이 살아볼까 했던 거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늙은 노인네 뭐 득될 게 있다고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인네를 나라고 데리고 살고 싶을 것 같아? 그리고 너 내가 한 말 잊었어? 여기서 더 열받게 하면 너 쫓아다니면서 네 인생에 똥칠한다는 말. 앞으로 펼쳐진 게 꽃길은 아니더라도 똥밭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니?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너 좋다고 찾아간 남자는 네가 해결해. 그 뒤로 겁이 나긴 했는지 상간녀에게서 연락 오는 일이 더는 없었어요. 그리고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 들었는데요. 전 남편이 얼마나 끈질기게 상간녀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는지는 몰라도 결국 구치소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저는 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은 시골로 내려와 정착해 살고 있는데요. 귀농해서 농사 짓는 게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작은 텃밭을 꾸리는 일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가끔 일이 있는 날엔 과수원에 나가 알바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소일거리를 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마음을 달래고자 쓴 글이었는데 우연히 인기를 좀 얻었어요. 요즘엔 시골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을 쓰곤 해요. 그 덕에 여러 협찬이 들어오기도 하고 작지만 수익도 생겼습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생활할 만큼의 돈은 있으니까요. 지금 생활이 만족스러워 한동안은 더 이렇게 지내보려고 해요. 처음에 시골로 간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너 시골 간다고 했을 때 내심 걱정 많이 했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내려보내도 되는 건가? 저러다 이상한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해서 말이야. 그랬어? 미안해, 걱정 끼쳐서. 미안하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도 살아보려고 갔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이곳이 널 살렸다는 생각이 들어. 너 여기 와서 표정도 더 밝아졌고 많이 웃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좋아졌어. 딸, 엄마는 우리 딸이 혹시나 그런 일 때문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 그런데 이렇게 보란듯이 일어나줘서 고마워. 요즘 우리 딸 너무 보기 좋다. 엄마에게 보기 좋다는 말을 듣는데 비로소 행복하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엄마의 말처럼 처음에는 죽지 못해 살려고 이곳에 오는 결정을 했거든요. 전 남편과의 이혼이 후회스러운 것은 절대 아니었고요. 그저 전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에 너무 한탄스럽더라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잃은 기분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을 느끼네요. 우연히 들어선 이 길에서 잘 살아보고자 여러 노력을 한 덕분이겠죠? 돌이켜보면 행복 참 별거 아닌데 그땐 왜 그렇게 멀어 보였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렇게만 잘 살아보려고요.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